일단 기사 내용, 핵심 코어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뒤에 시간이 좀 적절하다 싶으면 방송을 종료한 뒤에 바로 이제 보고서 내용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마 영상이 녹방에서 보신 분들은 안 올라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그 보고서 내용은 제가 따로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도 하고 블록체인이나 핀테크나 로봇이나 글로벌 흐름이나 소매 유통업 그리고 미국의 그런 시장의 흐름까지 내용이 그 데이터화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일단 오늘 못하게 된다면 다음번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거시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냥 아무 뉴스나 가져온 건 아니고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블록체인 기반에 탄생된 암호자산의 시장이 파이가 어떻게 커질 수 있는지 좀 이제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감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의 주요 메이저 4개 거래소의 거래액이 코스닥의 14% 정도의 규모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1월에서 5월 정도에서는 115조 원, 그리고 일평균 거래액은 7,600억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세금 말이 많죠. 내년에 특검법이 올해 통과된 이후에 내년에 이제 세금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세금이 참 걱정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 요즘에 세금 관련돼서 너무나도 많이 오른 것도 있죠. 종부세나 또는 부동산 관련돼서나 여러 가지 세금적인 면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암호자산에서도 세금이 어느 정도 규제가 내려질까. 그게 좀 고민이거든요, 사실은. 양도소득세를 20%까지 낸다고 하는데 추후에 아직까지 명확한 건 없기 때문에 그 개정안을 발의한 것 뿐이지 아직 통과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면 올해 5월까지 국내 4대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액을 봤을 때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5조 원, 일평균 7,600억 원의 규모에 다다르고 그리고 코스피 거래역 같은 경우에는 908조 원, 코스닥은 820조 원인데 이게 바로 거래액이 코스닥 기준의 14%가 되는 수준이다. 이게 바로 어떤 얘기를 하냐. 우리는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규제를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아무래도 이 규제가 된 뒤에는 자산으로 인정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 세금도 매겨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자산의 형태로 인정되기 때문에 좀 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안정적이다. 이런 형태로 볼 수는 있지만 단점은 그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더 많은 수요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흐름들이 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리고 국내 거래액을 2017년 하반기부터 이제 비트코인 가격 폭등과 함께 그때가 이제 대대적인 불장이었죠. 그 불장이 언제 다시 또 탈바꿈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한 번 더 제가 봤을 때는 크립토 버블이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컨텐츠를 준비 중인 것 중에 하나인데 아마 크립토 버블이 형성된 이후에 시장이 성숙기 단계에 머무르게 되면 아마 이 정도 되면 아마 어느 정도 종목들은 레드오션 부분에 진입을 할 텐데 그때는 아마 지금의 주식과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각종 파생 상품과 각종 은행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여러 투자자들 소액을 가진 투자자들도 함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올바른 시장의 파이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빗썸 비트코인원 코빗 거래 현황을 토대로 이제 금융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서 보고가 나온 내용인데요. 일단 최근에 2020년 기준으로 본다면 거래액이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추이를 본다면 17년도 때는 워낙 이제 불장이기도 했지만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거래액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이게 또 펌핑이 되는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씩. 그래서 그럴 때 되면 아마 거래액이 지금 기준보다는 좀 더 많이 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일단은 5천 개 가지의 코인 중에 주요 메이저들이 탈바꿈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관점을 살짝 바꾼 게 멤버십 분들이랑 가끔씩 이제 자발트도 조금씩 단타로 단기 매수를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슬슬 흐름이 만약에 규제가 된 뒤가 된다면 예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99%의 코인이
사라지고 뭐 주요 뭐 비트나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이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ERC20이나 뭐 토큰 경제의 추이를 봤을 때는 웬만한 그런 가치 있는 지금은 물론 스캠이나 뭐 자발트로 불릴 수 있겠지만 성장하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99%뭐 대부분의 코인들이 사라지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코인들은 좀 어느 정도 지금 대비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서는 뭐 일단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추이고요. 그리고 또 회원분들께 예전에 카카오 목표가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일단 뭐 비공개 증권 자료에 의해서 그런 시황이지만 카카오의 성장률을 본다면 뭐 지분 구조도 일본이랑 많이 나눠져 있는 구조기도 하고 각종 기업과 또 이제 나눠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카카오가 지금 또 보면 코로나19에 의해서 언택트 경제가 많이 활성화됐는데 그 전부터 이미 비대면 계좌나 뭐 이런 오픈 뱅킹 그런 시스템을 모방한 약간 디지털 쪽으로 흐름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이게 거래액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뱅킹을 사용하는 그런 소비자의 수가 워낙 늘어남에 따라서 아무래도 나중에 이 클레이튼이라는 게 이 안에서 구동이 된다면 더욱더 이 코인이라는 것의 신숙도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내용을 안 넣으려고 했는 건데 대표적인 게 제가 도미노 피자를 시키려 했는데 홈페이지에 웃긴 게 페이코인이라 해서 이제 50% 할인된다고 이제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본다면 뭐 페이코인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는데 그 내용에 적힌 게 뭐 블록체인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정보를 통해서 하는 걸 본다면 이미 이벤트는 끝났거든요. 아마 이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을 좀 더 친숙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법안이 아직 뭐 개정안이 발의된 거죠. 아예 발의가 돼가지고 뭐 성공적으로 해서 이게 확정된다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올해 내로 뭐 정해질 거라고 보고 있겠지만 일단 내년에 과세가 어떻게 표준안이 나오게 되는지 또 이제 그런 메커니즘들이 해외에 있는 국가들 정부기관이랑도 또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 근거는 이제 예전에 IMF나 뭐 국제기관 BIS은행, 국제결제은행 또는 뭐 여러 가지 각종 은행들과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인 금융기관에 많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공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킹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금 관련된 논의는 아마 주요 흐름에 의해서 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1월에 이제 어,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암호 자산 소득도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 뒤에 이제 점차 나오는 거고 리브라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뜨거워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상을 했던 리브라가 복수의 법정 화폐에 연동해 단일 글로벌 화폐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이게 논란이 지금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이게 완전 뭐 달러처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 그거는 당연히 뭐 기존의 화폐를 잡고 있는 그런 기득 세력이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추이가 돼야 된다는 건데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에 작동하는 그 CBC가 좀 긍정적인 요인, 나중에 등장하게 된다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브라도 있겠지만 일단 CBDC를 발행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게 좀 예외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준이라는 민간 기업이 달러를 발행하듯이 어쩌면 어떤 기업의 그런 굉장히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걸 흡수해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지 또는 기업이 또 이제 글로벌 화폐를 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민간 기업이 달러를 발행한 것처럼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근본이제나 강력한 힘을 가진 뭐 그런 석유 기반의 그런 자원들과 많이 패깅이 된다면 또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후자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존의 금융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뭔가 새롭게 개발을 하거나 지금 뭐 CBC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메트리님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세금이 좀 많이 날리죠. 요즘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원분들께 부동산에 대해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따로 멤버십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나중에 제가 코인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메트리님 그 내용은 이제 바로 다음 기사에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코인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부동산 뭐 그 자료는 제가 회원분들도 보시기에 뭐 좀 빅데이터화된 그런 비공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와 또 다른 어, 정부기관의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나중에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뭐 주식, 뭐 부동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브라 또 내용이 나왔어요. 결국 세계 통화를 포기하고 페이스북 와치앱과 활용한 간편 결제로 전략을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이제 글로벌 단일 디지털 통화를 꿈꾸는 페이스북 리브라의 전략 변화, 이것을 좀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바로 이제 진행할 텐데. 그래서 본다면 딱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간편 결제로 사용되는 뭐 그런 쪽으로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작용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고요. 사실 솔직히 글로벌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기관들과 협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어느 정도 대중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만큼 네트워크가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좀 쉽게 되긴 힘들죠, 사실. 네, 많은 분들이 또 XRP라고 하고 있지만 저는 XRP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투자자로서는 XRP가 달러와 같은 환율이 적용되는 그런 글로벌 통화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구축된다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폐와 자산의 그 명칭은 명확하게 달라요. 이거는 한국은행이나 뭐 국가기관에서 브리핑한 자료에 의해서나 뭐 국가기관 보고서를 본다면 화폐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격 변동성이 오늘은 100원인데 내일은 1000원이고 막 이렇게 되면 실생활에 사용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업에서 발행하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뭐 또 대체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XRP 자체가 글로벌 통화가 된다면 저는 좀 약간의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왜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는 요인을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XRP가 뭐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뭐 17년 물정처럼 5000원 더 상승을 하려면 화폐라는 시스템에 머무르기보다는 암호 자산,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 자산의 형태의 성격을 띠면서 나중에 굉장히 투자하기 유용한 그런 투자처가 돼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KB금융지주에서 글로벌 단일 디지털 통화를 꿈꾸는 페이스북 리브라의 전략 변화에 대해서 좀 이제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첨부 파일을 약간 보면 신기한 게 이제 국내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뭐 그런 거나 뭐 각종 뭐 글로벌 디지털 통화를 꿈꾸는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보고서를 냈다는 거, 관심을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충 보면요, 4월에 각국 규제 당국으로 얻은 피드백으로 뭐 백서 2.0 버전을 공개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단일 통화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에 쉽게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뭐 페이팔과 다를 게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음에 따라서 이제 좀 태세 전환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변화로 인하여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뭐 이런 이미지는 글로벌 통용 암호화폐라는 이미지는 사라졌지만 그 페이스북이 거의 20억 명이 넘게 이용하고 그럼 세계에서는 3분의 1에 대한 규모의 인구가 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영향력의 여파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얘네들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사실 페이스북의 리브라라는 등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뭐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등장으로 인해서 언택트 경제가 부상했듯이 그만큼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라는 거는 이 블록체인이나 각종 뭐 페이먼트 시스템의 탈바꿈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이제 작년 6월 그때 또 작년 대비해서 불장이 있었죠. 그때 리브라에 관련돼서 좀 매칭이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2.0에 대해서 좀 보면요. 1.0 발표 이후에는 잠깐 뭐 G7, 특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끼리 각국이 이제 만나서 협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안정위, 예전에 말씀드린 기관도 있었고, 미국 의회, 영국 BOE 그런 것도 있었고, 독일 재무부, 한국은행까지 결국 같이 이제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도 결국에는 한국은행 그 상위 기관인 한국은행의 상위 기관인 뭐 IMF, 뭐 BIS 이런 통제를 따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결국엔 본다면 규제를 준수하고 뭐 인프라를 확대한 거다. 근데 아니 퓨크님
왜 지금 코인 가격도 얘기해야 되는데 리브라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리브라의 등장이 코인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은 하나하나씩 좋아하시는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뭐 어떤 분들은 분산 투자, 뭐 주식 코인 분할하면서 부동산까지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제 흐름을 큰 판으로 본다면 이 블록체인 기반의 뭐 페이스북 리브라도 있을 테고 CBDC도 있을 테고 코인도 있을 거고 앞으로는 이제 나스닥 시장에 DID 분산 원장 기술을 도입하게 되거나 나중에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또 암호자산 거래소에선 나중에 뭐 블록체인 거래를 하게 되거나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픈 뱅킹의 사용자 증가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만약에 오늘 시간이 된다면 이따 기관 보고서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 데이터화 된 게 있어서 아무래도 뉴스에서 브리핑에서 기자가 쓴 것보단 더 정확하죠. 이런 금융권들의 자료가. 지금 공개 방송에서 보여드린 건 뭐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고, 회원분들은 이제 또 뭐, 또 그 약간 웰스 매니지먼트 관련된 자료들이 있어서 그건 따로 이제 설명드리면서 또 공개 방송에선 그 중에 자료 몇 개를 제가 또 이제 말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리브라의 등장 이후로는 좀 코인 시장의 여파도 나중엔 좀 추후에 미치지 않을까. 뭐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랑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너무 복잡해요. 이거를 설명을 다 해버리면 뭐라 해야 되지? 아마 시간이 다 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를 본다면 그 중에 리브라에 대한 규제 압박은 리브라가 기존 지급 결제 시스템의 모든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거래 시스템이 될 때까지 지속될 것. 결국에는 어떻게든 이 규제에 맞추게 된다면 리브라는 등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권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핵심이 경쟁자를 지급결제 플랫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암호자산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 등 세 가지로 분류라고 했는데 제가 미래의 자산이나 화폐로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발행하게 되는 게 성공적으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CBC 이게 된다면 그럼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암호자산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급결제 플랫폼에 사용되는 것들을 거래할 수 있죠. 그러면 기존에 뭐 Z세대나 뭐 여러 가지 세대들이 이 플랫폼에 친숙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나중에 이 암호자산 시장이 자산으로 규제가 된다.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뭐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자산을 본다면 뭐 토큰 또는 뭐 코인 우리가 말하는 메인넷의 여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볼 수 있죠. 두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로 나눠지게 될 거고 그 뒤에 이제 기업이 발행하는 뭐 리브라와 같은 형태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보시면 페이팔도 기업인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페이팔도 이제 예전에 암호 자산 매매를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된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조금씩 맞물려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은행 관련돼서도 CBC 결국 사진이 이제 유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스마트폰 내에 이 CBC가 구현이 되는데 이렇게 화폐의 성격을 띠면서 결국에는 블록체인의 서버를 사용하면서 좀 더 보안이 강화가 된 그런 시스템들이 거래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래는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화폐 기능을 하는데 종이 화폐가 아닌 말 그대로 그냥 무형의 존재하는 그런 디지털 자산이라고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각 국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한국경제 SK증권도 있는데 이 두 군데도 이제 암호자산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또 내용이 뭐 암호자산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본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리플 등 현존하는 암호화폐 및 셀로, JPM 코인 등과 같은 이건 또 이제 JP 모건에서 발행하려는 코인이죠. 이런 신규 프로젝트 또한 리브라 경쟁 가능. 그렇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저는 앞으로 지금 메이저 코인, 암호 자산 형태를 띠는 코인과 기업이 발행하는 뭐 이것도 당연히 기업이 발행한 코인 중에 하나지만 좀 성격이 다른 리브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토큰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그 중에 갇히는 것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도 있고, 코인베이스를 좀 설명드리자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비자랑 같이 연관돼서 설명드렸는데, 그게 이제 비공개 방송 때 사실, 금융기관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증권기관 이런 쪽이에요. 제가
작년까지는 연례 포럼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진 뒤에는 이 연례 포럼이 많이 해체가 됐었는데, 거기서는 비자의 가격 상승을 말하면서 이 코인베이스라는 기업, 그러니까 암호자산을 운영하는 기업이랑도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얘기했던 건데, 큐큐님 안녕하세요. 시메트리님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내용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뭐 셀러도 사실 예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였고, 뭐 나중에는 이제 암호자산 쪽으로 관련돼서는 뭐 대출 서비스도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예전에 기사인데요. KB국민은행이 암호자산 시장에 뛰어든다. 제가 왜 자꾸 암호자산이라고 하냐면, 사실 국가기관 FIB나 여러 가지에서는 작년인가 18년도부터 그 기관 보고서에 있는데, 암호 크립토 에셋이라고 좀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자산이 되면 지금 뭐 가상자산 뭐 이러고 암호자산, 뭐 암호화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추후에는 명확한 명칭이 아무래도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뭐 커스터디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대부분 본다면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국민은행도 결국에는 이 암호자산의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도 보시면 일단 코인베이스에서 내년 초에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그래요. 그럼 굉장히 이게 또 논란이 뜨거운 게 뭐냐면, 미국의 증시에 암호 자산을 운영하는 거래소의 주가가 상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가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뭐지 하고 관심을 들여다보게 되고,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기사가 나오게 되고, 또 그때 규제도 같이 맞물리게 된다면 그만큼 또 이 코인 시장에는 그런 봄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2020년은 이제 시작을 다지는 단계, 땅을 다지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 21년, 22년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안에는 조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블록체인 특허가 4년 만에 50배 늘었다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구독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녀를 둔 분, 혹시 나는 자녀를 두고 있다 하신 분,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뭐 시메트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뭐 음모론이다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죠. 뭐 당연히 저도 뭐 예전에 사실 작년부터 이 XRP 사가 핀테크 포럼에서 각국 정부와 각국 은행과 뭐 여러 가지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그런 내용을 팩트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더리움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또 뭐 이오스에 관련된 회사도 있었고, 일단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진짜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진짜 이 시장,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XRP를 움직여서 만약에 주도를 하려고 한다라면, 가지고 있다, 물량 홀딩하고 있다면 굉장히 가격적인 면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좀 이제 저는 그래도 구독자분들께 무조건 이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설명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오랫동안 존버하시면서 주춤하신 분들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워낙 많이 말씀드렸고, 아직 유튜버라는 그런 사람들 중에 몇몇은 또 이제 과도한 선동을 하기도 하고, 또 지갑을 뭐 무조건 사라는 식으로 안 사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죠. 이런 관점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특정 타 유튜버를 뭐 저격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좀 투자를 올바르게 하면서 좀 뭐 본인이 맞는 관점대로 가는 게 맞는데, 강요를 하면 안 된다는 점. 네, 강요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그 말을 따르면 수익을 봐야 되는 건데, 그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회비용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꼭 XRP라만 보지 않아요. 사실 제가 이거는 최초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투자 포트폴리오가 금, 은, 펀드, 그리고 암호자산, 주식은 뺐는데 이제 다시 들어갈 예정이고요, 추후에. 그리고 주식 가격은 이제 또 단톡방에서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까지 좀 뭐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두루두루 보고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시선에만 너무 몰두해서 안 보기 때문에, BTC도 나중에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가 묶여서 ETF가 나온다든지 진짜 디지털금으로 되면, 진짜 이거는 또 투자 못해서 또 17년 불장 전에 투자해서 3천만 원까지 갔으면 내가 얼마 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래서 좀
분산적인 관점이 낫다. 저는 한 가지 코인, 뭐 어떤 특정 코인만 무조건 생존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 클레이튼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코인들을 본다면 각종 코인들이 이제 경쟁을 거듭하면서 지금 IT 관련된 거 있잖아요. IT 공룡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아마존은 이제 도서관을 시작했는데 유통과 IT를 결합한 거고, 뭐 구글이나 또는 뭐 자동차 분류에선 테슬라나 뭐 IT 공룡 중에 되게 많잖아요. 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건데 빵이라고 하죠. 페이스북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섹터라면 종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으로 본다면 자율주행 종목이 있을 테고, 그 중에 뭐 전기 자동차 또는 뭐 반도체주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코인도 나중에는 뭐 어떤 섹터, 뭐 플랫폼 섹터 막 이렇게 중간중간 나뉘어가지고 좀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예전에 뭐 ETF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코인이 규제가 된 뒤에 어떤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냐. 만약에 뭐 ETF나 여러 가지 종목처럼 파생상품처럼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 중에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 이더리움, 뭐 이오스, 뭐 트론이 있어요. 또는 뭐 코스피 주요 200선 이게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적으로 뭐 수익을 버는 구조나 이렇게 묶음식으로 해서 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더 많은 파생 상품들이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저는 각가지 두루두루 큰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주제로 하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0배 이상 급증했다. 자녀를 두신 분들 여쭤봤는데 일단 지금은 대부분 뭐 변호사, 판사 이렇게 하지만요. 사실 로봇이랑 경쟁해가지고 진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리고 분석에 의하면 변호사가 점심을 먹거나 먹기 전이나 후에 그 재판을 내리는 결과도 좀 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던 것처럼 나중에 로봇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재정적인 그런 면이나 그런 것들을 각종 논의하고 결정을 짓는 그런 주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좀 가치지향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내 자녀가 어떻게, 나는 또 지금 어리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보면 4차 산업 관련돼서 좀 직업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블록체인 관련돼서 지금 준비한 제 지인 중에 몇 분이 계시는데 연봉이 굉장합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작년 연례 프롬 때 방문을 했을 때 거기서 블록체인 예전에 영상이 있거든요. 그 메이저 은행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뽑고 있었어요. 좀 아는. 대신에 이제 기존에 뭐 컴공 쪽에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대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신설되는 대학들 블록체인 전공이 또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좀 자녀들의 직업을 좀 준비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코인의 가격, 뭐 차트,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를 다 다루고 싶어요. 네.